안녕하세요. 일단은 두 번째 그거 뭐지? 잠시만요. 지금 정신이 없네. 이 시리즈로 시작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부 계획에 대한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공부 계획과 관련된 얘기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거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공부 계획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거는 합격색 그게 2관왕이든 3관왕이든 4관왕이든 5관왕이든 행시를 몇 개월 만에 붙었든 상관없이 완벽한 공부 계획이란 건 없어요. 이건 없습니다. 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시점이 8월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7, 8, 9, 10, 11, 12, 1, 2, 3, 4 이렇게 정도로 10개월치 장장 10개월간의 계획을 각 과목별로 이렇게 짰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8월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쵸? 누구였지? 유튜버 중에서 공신닷컴에 있는 강성태 멘토님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짤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한다면서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짤도 있는데,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합격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방법이라던가 공부 방향이 완전히 틀리지 않는 한 성적이 혹은 실력이 점수가 오른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됐고 1월이 됐습니다. 1월 요 상태에서의 나의 실력을 8월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예측이 되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쵸?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8월이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실력이 얼마나 오를지, 그 다음에 약점이 어디에 생길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지 하면서 7월부터 4월, 3월까지 계획을 쭉 짜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그때 가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완벽한 계획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리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완벽한 공부 계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개월 혹은 6개월 이후에 내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계획은 한
8주에서 10주 정도까지만 짜라고 말씀드려요. 저한테 이런 공부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길게 짜지 마라. 어차피 뒤로 가면 연말이나 11월이나 1월이 되면 바꿔야 되니까 8주에서 10주 정도를 잡아라. 뭐 초시든 제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굳이 왜 8주에서 10주냐? 보통의 강의들, 보통의 문제집들을 1회독하고 복습하고 틀린 거 다시 보고 등등등등 하는데 걸리는 한 권을, 강의 한 개, 문제집 한 권을 1회독하고 복습하고 틀린 거 다시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8주에서 10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납득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짜나요? 보통의 많은 플래너들도 그렇고 합격하신 분들의 것도 그렇고 하루에 얼만큼 했다, 기타 등등등등의 표현으로 양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라고, 혹은 나는 양을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도 반대입니다. 양을 중심으로 짜면 성공할 확률보다 양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면,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쓸게요. 분량 중심으로 계획을 짜면 실패 확률이 훨씬 올라가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런 경우는 좀 다르죠. 쉽게 말하면 베이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예외지만, 대부분의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상당수의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베이스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베이스가 없을 경우, 베이스가 부족할 경우, 물론 저는 베이스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쪽에 속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분량 중심으로 계획을 짰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일단 공부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시간 단위로 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시간 단위로 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량 단위보다는 시간 단위의 계획이 우선 수험 초반에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정 시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했을 때, 8시간을 공부했을 때, 아니면 어떤 과목을 2시간을 했을 때, 3시간을 했을 때, 1시간을 했을 때, 자투리 시간 30분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전제를 깔아드렸어요. 공부 경험이 부족한 경우. 그쵸? 공부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한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달성 못하죠. 그러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과목별로
밸런스를 못 맞춥니다. 분량 단위로 짜면. 왜냐? 특정 과목에 대해서 과하게 계획을 짜게 되면 당연히 달성을 못하니까 그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져요. 다들 아시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공무원 시험은 5과목 혹은 7과목 등등등 전 과목을 골고루 잘 보는 분이 유리합니다.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뭐 학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유입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 과목을 속된 말로 조지고 나머지 과목들을 어떻게든 잘 봐서 보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수능이 좀 그렇거든요. 어떤 과목을 하나를 망치면 정시에서 복구가 안 돼요. 특히 그 국영수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 있어서 과목별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전 과목을 골고루 잘 보셔야 돼요. 평균점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 총점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서 계획 자체가 과하게 돼서 달성을 못하고 특정 과목의 공부 시간이 올라가게 되면 과목별 밸런스를 맞출 수 없고 다른 과목들을 골고루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총점 자체가 낮아져요. 올라갈 수가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것보다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서 일단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내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나는 계획을 적정하게 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과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요. 달성을 못하겠죠? 특정 과목, 그 못한 과목에 대해서 시간을 채워서 분량을 채우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총점이 낮아져요. 혹은 올라가지가 못해요. 되셨죠? 그러면 합격에서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죠. 그럼 왜 사람들은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라고 하느냐? 이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 기원이라고 해야 되나? 시발점이 처음에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기억인데 2004년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때 무슨 바람이 부냐면 이런 바람이 좀 붑니다. 뭐 아이비리그 몇 개 대학 뭐 동시 합격 뭐 이런 거 등등등등 해서 공부법이라던가 합격 수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지금 수험생 커뮤니티로 수능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르비 같은 사이트도 거의 이때쯤 2003년, 2004년 이때쯤 뭔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대부분이 분량 단위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의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량 단위의 계획이 굉장히 보편화됐죠.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메가스터디라는 입시 사이트에서 주간 완전 학습이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해요. 이제 그 회사에서 내세운 모토 같은 건데 플래너도 일주일 단위의 분량으로 나오고 기타 등등 이 2가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땐. 잠시만요. 그렇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든 결과가 빛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정이 좀 희석되기 마련이지만 과정의 가치가 보세요. 뭐 아이빌리그를 몇 개 동시에 합격했대요. 그러면 그 수기들을 자세히 보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뭐 공부를 얼만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시해요. 이 말이 뭐냐면
주간안전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극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의 합격, 혹은 이 말을 처음 만들어내신 그 손주훈 선생님께서 학원을 관리하면서 애들을, 이제 수강생들을 빡빡하게 관리하면서 만들어냈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량 단위로 공부 계획을 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내용이에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정한 계획을 짜요. 그리고 달성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기부여를 얻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특정한 시간, 단위 시간이라고 했을 때 소화량을 안다는 거는 이 말 자체가 공부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해봤으니까 뭐 이분들이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짰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 경험이 있으니까 나의 공부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나는 이 정도 시간일 때는 이 정도 양을 하는 게 나한테 맞다. 내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부라는 것 자체를 많이 해보지 못한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이걸 하려면 이걸 하면서 5과목, 7과목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단위로 계획을 먼저 짜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특정한 시간을 뭐 예를 들면 1시간이라고 했을 때, 2시간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양이 안정화되고 특정한 공부 시간 동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실력이 쌓이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게 양이 좀 늘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 경험이 쌓이게 된 거고, 공부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분량 단위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면 사람들은 왜 다들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느냐? 예전부터 잘하시는 분들 혹은 성공한 분들의 합격 수기들이 대부분 분량 단위였어요. 공부법이라던가 계획 짜는 방법이라던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과잖아요. 고등학교 생활 3년, 초등학교부터 아이빌리그를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그 경험의 결과죠. 내가 얼마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정한 계획이 나오고 그걸 달성하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이 곧 공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소화량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면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수험을 준비하는 초반 계획은 가급적이면 시간 단위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체 공부 시간도 고려가 돼야겠죠. 처음부터 12시간, 13시간, 10시간 이렇게 달릴 수는 없거든요.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 정도까지 쭉 가겠죠.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거, 내 소화량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과목별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단위를 짜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시간 단위로 공부를 짤 때 첫 번째, 총 공부 시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8월이고 이제 9월이 되면서 날씨가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페이스를 올리셔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9시간에서 10시간이라고 잡을게요. 실제로 집중해서 공부를 이만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국업 5과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 1, 선택 과목 2라고 했을 때 영어의 경우 맥스로 잡았을 때 절반, 4시간 정도. 그러면 5시간 남잖아요. 선택 과목은 격일로 돌아간다고 치고 국어 2시간, 한국사 2시간 이런 식으로 한국사는 1시간으로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7시간이고 선택 과목을 격일로 돌아가면서 2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한국사랑 선택 과목 2과목을 묶어가지고 3일에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3시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부터 일단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4시간을 하기로 하루에 마음을 먹었어요.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시간 딱 잘라서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강의가 조금 남았다거나 봐야 될 교재가 예를 들면 챕터가 하나인데 뒷부분이 조금 남았다던가 그러면 아까우니까 조금 더 하시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한 30분 정도 오버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4시간 30분을 넘어간다. 그러면 멈추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잘 지켜주셔야 돼요. 시간 단위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과목별 시간을 스스로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 지금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를 무조건 하긴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시간 단위에서부터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분량 단위로 짰을 때 과목별 밸런스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직이나 지방직까지 갔을 때 결국 한 과목이 펑크가 나요. 그럼 합격을 당연히 못 하겠죠. 30분 넘어가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는 강의 시간까지 포함하세요. 강의 듣는 중간에 딴짓을 안 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8주, 10주 정도를 일단 해보시고 나서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량 단위 계획을 조금씩 섞기 시작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 단위로 짜는 계획의 비중이 줄어들고 분량 단위로 짜는 계획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100%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짤 수 있어요. 일정한 공부 시간을 유지하면서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지만 과목별 밸런스는 맞출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당연히 달성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시간 내에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짤 때는 첫 번째, 과목별 시간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과목별 시간이 30분 이상이 넘어가면 중단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공부를 하루 종일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을 거잖아요.
요때 중단한 거를 보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시간 내에는 최대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을 허투루 보내시면 이 계획 자체가 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 단위 계획을 조금씩 줄이고 분량 단위 좀 너무 날렸었죠? 분량 단위 계획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러면 지금 8월이잖아요. 8, 9, 10, 11, 12 정도까지 하면 이제 1월부터는 거의 100% 분량 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때는 실전을 대비하는 단계고 공부를 그동안 잘 해오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분량 단위로 계획을 짜면서도 과목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고 충분한 양을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다음에 달성률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보통 1, 2월에 많이 퍼지시잖아요. 뭐 멘탈이 힘들어서든 몸이 힘들어서든.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나씩 단계를 진행하면서 내 공부 상태에 대한 걸 잘 알면서 계획을 짜면 달성률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렸고 조금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완벽한 계획이란 건 없어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망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에 지났을 때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나조차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실력이 얼마나 오르며 약점이 어디에 생기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을 한 건 없고 계획은 8주에서 10주 정도만을 단위로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계획은 분량 단위로 짜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짜야 합니다. 왜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계획을 짜면 과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고 달성을 못하고 특정 과목이 시간이 편중되게 되고 과목별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전 과목을 다 골고루 잘 봐야 하는 공무원 시험의 특성상 특정 과목이 구멍이 나면 합격할 수 없어요. 특히 컷이 높은 직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분량 단위의 계획을 짜라고 하느냐? 예전에 이제 특목고 입시라던가 미국 유학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의 상위권 수험생들, 학생들의 공부법을 보면 대부분이 분량 단위였어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메이저 입시 사이트에서 추구하는 것도 분량 단위의 계획이었는데 분량 단위의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전제는 내가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을 안다는 것이고 적정량을 짜고 그걸 달성을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서 동기부여를 얻으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은 곧 공부 경험이 있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은 공부 경험이 많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반에는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면서 내가 공부하는 상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대한 경험치를 쌓는 과정이죠. 그래야 소화량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고 과목별로 균형을 맞춰서 전 과목을 골고루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총 공부 시간을 먼저 짜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특정 과목에 대한 시간을 배정을 하고 나서 그 시간이 30분 이상 넘어가면 1분 멈추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루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게 되면 그때 못했던 거 중단했을 때 남은 것들을 보충합니다. 그러면 웬만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셔야 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시간 단위의 계획을 유지를 하는 와중에 내 상태에 맞춰서 과목별로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하셔야 될 거고 분량 단위의 계획들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균형 잡힌 충분한 양을 공부하실 수 있고 달성률도 당연히 올라가고 할 수 있는 분량이 계속 늘어나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하셨다면. 그러면 지금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8, 9, 10, 11, 12월 정도가 지나고 1월부터는 거의 100% 분량 단위의 계획을 짜면서 짜임새 정말 말 그대로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계획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그 공부 계획에 대해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그리고 그 뭔가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는 계획 수립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한 영상으로 이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